혹시 9월의 딸기 관리 제대로 하셨나요? 만약 많은 커뮤니티에서 추천하는 흔한 영양제가 첫 서리도 오기 전에 여러분의 딸기 모종을 완전히 태워버릴 수도 있다면요. 오늘 저희는 가을 딸기 관리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실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다음 해 풍성한 수확을 위해 어떤 비료를 다음 봄까지 멀리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에게 9월은 결코 쉬는 달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딸기 모종은 내년 수확을 위한 꽃눈을 만들고 혹독한 겨울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딸기가 얼마나 잘 겨울잠에 드느냐에 따라 내년 여름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을철 영양 공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 가장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9월에 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겉보기엔 휴식기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물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딸기 모종들은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꽃눈을 형성하는 일이죠. 이 꽃눈들은 미래 수확의 작은 씨앗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꽃눈이 형성되느냐에 따라 내년에 수확할 수 있는 딸기의 양이 결정됩니다. 이와 동시에 딸기 식물은 혹독한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바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식물을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과정에서 가장 큰 도움을 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인피과 칼륨 K이죠. 먼저 인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인피은 딸기의 뿌리 시스템을 만드는 주된 건축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력하고 건강한 뿌리가 자라고 발달하는데 인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딸기는 왜 가을에 튼튼한 뿌리가 필요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뿌리는 얼어붙은 흙 속에서 식물을 단단히 지탱해주는 닷 역할을 합니다. 둘째, 겨울 내내 식물을 먹여 살리고 봄에 강력하게 다시 자랄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영양분의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가을의 뿌리 시스템이 잘 발달할수록 눈이 녹은 후 딸기는 더 빨리 깨어나 자라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칼륨 K입니다. 이니 튼튼한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한다면 칼륨은 따뜻한 겨울 외투이자 겨울을 위한 에너지 비축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륨은 여러 가지 중요한 생명 유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식물이 조직 내에 당분과 다른 영양분을 축적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차례로 세포액을 더 걸쭉하고 농축되게 만듭니다. 간단히 말해 칼륨은 식물의 천연 부동액처럼 작용합니다. 칼륨은 식물 내부 액체의 어는 점을 크게 낮춰 딸기 모종이 심한 추위 속에서도 손상 없이 겨울을 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륨이 충분한 식물은 더욱 단단해지고 강해져서 추위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함께 작용하여 성공적인 겨울나기를 위한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겉보기엔 간단해 보입니다. 식물에 인과 칼륨을 주면 만사형통인 것 같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정원사들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실수는 바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인정하시죠? 늘 가을용 특수 비료를 사러 가게로 달려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창고나 차고 선반에 이미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쉽죠. 그리고 거기엔 보통 무엇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봄과 여름에 그렇게 열심히 사용했던 바로 그 비료들의 남은 것들 말이죠. 예시 물리, 원시와 같은 배합의 범용 복합 비료일 수도 있고
모두가 그렇게 좋아하는 유기질 비료, 즉 신선하거나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거름이나 닭똥일 수도 있습니다. 5월과 6월에는 정말 효과가 좋았잖아요. 그것들 덕분에 잎이 푸르러지고 열매가 알차게 익었으며 관목들은 강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정원사의 논리는 이해됩니다. 그때 효과가 좋았다면 겨울을 앞두고 관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지금도 똑같은 것을 주면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죠. 말하자면 겨울을 위해 먹이를 더 많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은 익숙한 포대나 양동이를 집어듭니다. 그는 자신의 딸기를 돕고 있다고, 늘 해왔듯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바로 이 순간 그는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베리밭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식물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추위가 오기 전에 식물을 파괴할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드디어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봄철 비료 속에 숨어 있다가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바로 그 악당에 대한 이야기죠. 이 악당의 이름은 바로 질소입니다. 맞습니다. 봄에 우리가 그렇게 반가워했던 바로 그 질소 말입니다. 푸른 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잎은 크고 싱싱하며 줄기도 튼튼하게 뻗어나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죠. 봄과 초여름에 질소는 딸기의 최고의 친구입니다. 우리 식물집에 벽과 지붕을 뚝딱 세워주는 건축팀과 같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면 이 친구는 가장 사악한 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9월이 되어 낮이 짧아지고 밤은 점점 더 추워집니다. 식물은 자연으로부터 명확한 신호를 받습니다. 이제 잠들 준비를 해라. 겨울이 곧 온다. 모든 활동을 늦추고 모든 영양분과 에너지를 뿌리로 내려보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질소가 듬뿍 든 비료를 들고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비료를 주면 사실상 딸기를 속이는 셈이 됩니다. 마치 다시 봄이 온 것처럼 거짓 신호를 주는 거죠. 질소는 식물에게 강력한 각성제처럼 진한 커피 한 잔처럼 작용합니다. 식물에게 일어나, 자라, 새 잎을 내 라고 문자 그대로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식물은 이 화학적인 명령에 따라 겨울나기를 위해 아껴두었던 소중한 에너지를 지금은 전혀 필요 없는 어린 잎들을 키우는데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싹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리고 약하고 수분이 많습니다. 영하의 온도에는 전혀 적응하지 못합니다. 첫서리, 심지어 가벼운 영하의 날씨에도 이 어린 잎들은 검게 변하며 생기 없는 죽처럼 변해버릴 겁니다. 결과적으로 딸기는 저장해둔 에너지를 헛되이 썼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잎이 있던 자리에 병균과 감염이 침투할 수 있는 열린 상처를 얻게 됩니다. 잘 해주시려던 의도와는 달리 결과적으로는 한겨울에 식물의 옷을 벗긴 꼴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처음에 약속드렸던 바로 그 핵심 내용입니다. 어린 잎들이 죽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건 단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손상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땅 속에서 일어납니다. 진정한 비극은 바로 딸기의 뿌리 시스템에서 시작되는 거죠. 9월에 딸기밭의 생거름, 닭똥 또는 많은 양의 질산 암모늄 같은 고농도 질소 비료를 주입하면 흙 속에 매우 공격적인 화학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높은 농도의 질소 염류는 연약한 잔뿌리에서 말 그대로 수분을 빼앗아 농학자들이 화학적 화상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마치 벌어진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과 같은 고통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뿌리가 느끼는 고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이 시기에 뿌리는 겨울을 나기 위해 단단해지고 굵어지며
영양분을 축적해야 하지만 그 대신 극심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말 그대로 흙 속에서 타들어가는 거죠. 겨울을 나기 위한 식물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손상된 뿌리로는 물을 마시거나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편안하게 겨울잠에 들어야 할 시기에 오히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딸기 줄기는 매일매일 약해져만 가는 거죠. 비록 지상부가 겉보기엔 그럭저럭 괜찮아 보인다 해도 땅속에서는 이미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겨울을 겨우 넘긴다고 해도 이듬해 봄에 정상적으로 깨어나지 못할 거예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대신 오랫동안 시들고 병들며 새로운 뿌리를 다시 만들려 애쓸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밭에서는 그저 말라 죽은 딸기 줄기만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도움을 주려던 당신의 손으로 단순히 수확량을 잃는 것을 넘어 소중한 딸기를 확실한 죽음으로 내몬 셈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핵심, 바로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9월에 딸기 밑에 생거름, 닭똥 또는 고용량의 질산암모늄 같은 질소 비료를 주신다면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딸기에게 자라라, 다시 여름이다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질소는 새롭고 연약한 잎사귀들의 폭발적인 성장을 유도합니다. 이 어린 잎들은 추위에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죠. 첫 번째, 심각한 서리만 와도 모두 얼어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가장 치명적인 피해는 바로 뿌리에 가해집니다. 이 시기에 높은 농도의 질소는 뿌리 시스템에 실제적인 화학적 화상을 입힙니다. 영양분을 축적하고 겨울을 나기 위해 단단해져야 할 뿌리들이 흙 속에서 문자 그대로 타버리는 것이죠. 봄에 이런 딸기 모종은 운 좋게 살아남더라도 오랫동안 병치레를 할 것이고 열매를 맺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열매를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딸기를 파멸로 이끄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규칙을 기억하세요. 9월과 10월에 딸기에게 질소는 독입니다. 생거름, 요소, 암모니아성 질산염은 멀리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주요 임무는 딸기가 잠들도록 돕는 것이지 다시 깨어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고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꼭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서 다른 중요한 팁들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입니다. 혹시 가을에 딸기에게 질소 비료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